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전략문화 살길다 이천박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2020년도 제3회 기사 필기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필기 문제 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제2과목 전력공학이니까 우리는 21번부터 같이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자, 2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요번에도 테마는 같습니다. 정확하고 빠르게 가겠습니다. 자, 21번 들어갑니다. 삼상전환에 접속된 델타 결선의 커패시턴스, 즉 C를 Y 결선으로 바꾸면 진상 용량은? 하고 물어봤어요. Y로 바꿨다는 얘기죠. 그럼 우린 요것만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서는 결선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거야. 델타 결선이 있겠고 Y 결선이 있을 건데 우리는 델타라고 하지 않고 뭉쳤느냐 아니면 흩어졌느냐 라고 물어보는데, 뭉치면 아직도 한 1000명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아직도 그 중에 대략 한 5분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뭐 옛날 얘기를 다시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뭉치면 힘이 세져요. 몇 배? 3배만큼 세집니다. 그래서 뭉치면 몇 배? 3배. 흩어지면 몇 분의 1배? 3분의 1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문제 가나다라 봤더니 지상 용량을 Y에 대해서만 다 정리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Y에 대해서 정리할 거니까 흩어진 거잖아. 그죠? 흩어지면 무조건 힘이 약해져. 몇 분의 1로? 3분의 1로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나번이라고 적어 놓을게요. 다음에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22번. 교류배 전솔로에서 전압강하 계산식 VD는 K에다 가로 열고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 곱하기 가로 닫고 I로 표현됩니다. 삼상, 여기 동그라미, 삼상. 이게 중요하네요. 자, 삼상일 때 배전솔로의 경우 K값은 얼마입니까? 했는데, 자, 우리 전압강하를 먼저 보자고요. 전압강하를 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 전류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물론,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 전압강하라는 얘기는 송전단에서 수전단을 빼주는 게 바로 전압강하입니다만 시험에서는 절대 이렇게 줄 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 대신에 내가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뭐가 있느냐? 전류가 있을 때와 없을 때죠. 전류가 있으면 전류 I 한 다음에 바로 뭐 코사인?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라고 구할 수 있고요. 혹시라도 삼상이야 라는 말이 들어간다면 뭔 삼? 루트 3이 따라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류가 없으면 바로 뭐분의 P? V분의 P가 들어갈 거고 가려고 뭐 플러스?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라고 들어갈 건데 이때는 삼상이다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루트 3 들어가 안 들어가?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왜? 약분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압강하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전류가 있는 위의 공식 물어봤잖아. 그리고 삼상이야라고 들어갔으니까 이 계수값은 바로 루트 3이 들어가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22번에서는 답이 1번입니다. 자, 어떤 출제위원이 냈는지 정말로 참신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무조건 먹고 가셔야 되겠죠. 다음에 23번 들어갑니다. 만약에 시험을 봤는데 내가 이 문제를 틀렸어. 루트 3을 안 찍고 다른 놈을 찍었어. 그러면 남들 이렇게 계단으로 내려올 때 내려오지 마시고 옥상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농담이면 농담. 그래서 일단은 답이 1번이 될 것이고요. 23번 들어갑니다. 송전선에서 뇌격에 의한 대한 차폐 등을 위해 가선하는 가공지선 동그라미 칩니다. 가공지선. 가공지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물어봤는데 일단 제가 가공지선에서 차폐각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철탑날개가 이렇게 연결되고요. 밑에도 철탑이 이렇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철탑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애자련이 연결되고 여기에 전선이 지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위에는 누가 지나가요? 가공지선이 있겠습니다. 이때 우리 차폐각이라는 건 어떻게 잡아주냐면 이 가공지선을 대지와 수직으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가공지선과 전선을 사선 그었을 때 요 끼인각 요게 바로 차폐각이란 놈이에요. 차폐각. 이때 차폐각 세타라는 놈은 대략 우리가 몇 도 잡아준다? 30에서 45도로 설계하는데 30도만 설계해도 100%야. 100개가 떨어지면 100개를 다 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45도로 설치하면 대략 97%입니다. 그 얘기는 100개가 떨어지면 3개는 못 잡겠다는 얘기거든. 다시 말하면 각이 작을수록 효과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비용은 비쌀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위에다가 점점 각을 좁히기 위해서 이걸 이걸 좁힐 수는 없어. 그러니까 얘가 점점 올라가니까 각은 작아지는데 이
지지물이 커지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야, 그러지 말고 위에다가 역삼각형을 붙여서 여기다가 가공지선 하나, 여기다가 가공지선 하나 이렇게 두 선을 띄우는 거죠. 그러면 요 놈은 얘를 커버할 거고 요 놈은 얘를 커버할 거니까 차폐각이 훨씬 줄어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조 설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22번의 문제를 봤을 때, 23번 문제를 봤을 때 차폐각은 보통 15에서 30 아닙니다. 30에서 45도. 그 다음에 차폐각이 클수록 벼락에 대한 차폐 효과가 크다. 아니죠. 차폐각이 작을수록 효과가 커집니다. 세 번째, 가공선을 2선으로 하면 차폐각이 적어집니다. 지금 2조 설치하게 되면 차폐각이 훨씬 줄어드는 거 알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3번이 답이다라고 우리는 맞출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가공지선으로는 연동 씁니다. 근데 연동은 아니야. 연동은 연한동이잖아. 연한동이니까 어디서 써야 돼? 우리 집 안에서만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 안에서만 쓰니까 누구야? 안에서 쓰니까 비닐을 입혀 IV 전선을 쓰는 거야. 그죠? 근데 이제 열에 강해야 되겠네? HIV를 쓰는 거야. 요즘은 누구 쓴다고 그랬어요? NR 전선을 많이 쓴다고 그랬잖아. 그죠? 자, 밖으로 나가면 누구 씁니까? 강한 선을 써야 되겠어. 그래서 밖에 나갔을 때는 연동이 아니라 경동을 씁니다. 자, 그럼 경동이니까 바뀌니까 아웃이죠. 아웃. 그죠? 근데 바뀌니까 많이 쳐요? 조금 쳐요? 안 춥다고? 아니, 여름에는 괜찮겠지만 겨울이 문제잖아. 많이 추워요. 많이 추우니까 비닐을 어떻게? 두껍게. 비닐. 이렇게 해서 이게 바로 5개형 비닐 절연전선. 밖에서 쓰는 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우리 집이 있을 때 밖에 선로가 지나가고요. 밖에 있는 것은 비닐 쓸 거야. 우리 집은 아니니까 IV 전선 쓸 거야. 그 밖에서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구간은 뭐야? 그죠? 이 부분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경동을 쓸 건데 요번에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부분이잖아. 자, 들어오다를 영어로 빨리. 들어오다를 영어로. 여기 들어간 선입니다. 들어오다. 영어로 뭐라고 해야 돼? come, 그죠? 아니야. 들어오다. 들어오는 부분이잖아. 들어오는 비닐 입힌 선이야. 그래서 들어오다. 이것도 마찬가지 경동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연동을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답은 3번 하고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옆으로 이동해서 24번 들어갑니다. 선생님 권지가 정말 들어오다가 뒤에요.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씁니다. 다음에 24번 들어갑니다. 배전선의 전력 손실 경감 대책. 밑줄 빵 칠게요. 전력 손실의 경감 대책. 우리 전력 손실을 줄이겠다라고 한다면 관계식 누가 들어가냐면 전력 손실이라는 놈은 첫 번째 전압 제곱의 반비례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줄이려고 하면 전압을 높일 수밖에 없겠네요. 우리나라가 예전에 110을 쓰다가 220으로 승합공사했잖아.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경제성을 따지니까. 아니 그런데 이웃나라 일본은 아직도 110 쓰고 있어. 왜 그럴까요? 그때는 경제성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성을 먼저 우선시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안전하게 쓰겠다라는 얘기죠. 그쪽은.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못 사니까 경제성을 따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경제성 따지잖아. 오늘 점심에 정말 나 참치김밥 먹고 싶었거든? 그래갖고 참치김밥 먹으러 간 거야. 그래갖고 참치김밥 뭐 드릴까요? 그래서 참치김밥 아줌마 그냥 김밥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왜? 먹고 싶은 건 참치인데 경제성을 고려한 거죠. 그래서 일반 김밥을 먹을 수밖에 없잖아.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압을 높이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 전력 손실이라는 놈은 누구와 관계 있어요? 역률 제곱의 반비례입니다. 우리가 왜 역률을 자꾸 좋게 하려고 합니까? 그 얘기가 손실을 줄이고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다 답이 될 건데 1번에 보시게 되면 다중접지 방식을 채택한다라고 했는데 이 접지를 쓰는 거는 이 손실을 줄이는 거하고 좀 다르죠. 접지를 하는 것은 좀 안정되게 운영을 하겠다. 다시 말하면 이상전압을 잡겠다. 뭐 이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손실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1번이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다음에는 25번 문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 이 문제는 한 번 꼬아냈어요. 여러분들이 한 번 권수비를 구해야 되는데 그림과 같은 이상변압기에서 2차 측의 오음의 저항발을 연결했을 때 1차 측에 흐르는 전류는 하고 물어봤어요. 1차 측 전류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물어본 얘기는 바로 뭘 물어봤냐? I1은 얼마니? 라고 지금 물어봤어요.
하지만 내가 봤을 때 2차 측에는 전압이 100V라 했고요. 2차 측의 저항이 5ohm이에요. 그랬으니까 먼저 제가 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2차 측 전류가 되겠습니다. 2차 측 전류는 저항 R분의 전압 V가 될 건데 저항값이 얼마라고 나왔습니까? 5ohm이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압은 100V 이하라고 나왔으니까 결론은 20A가 되겠습니다. 자, 2차 측에.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할 때 권수비라는 놈은 어떻게 구합니까? 전압비를 구하면 V2분의 V1이 될 것이고요. 전류비를 구한다면 역수니까 I1분의 I2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2차 측 전압이 얼마 나왔습니까? 100V. 1차 측 전압 얼마 나왔어요? 3300. 따라서 권수비가 33이란 얘기야. 그죠? 그러면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 I1분의 I2 값이 33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 중에 나는 I1 값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I1이란 놈은 요 놈하고 요 놈 자리 바꾸만 하면 되겠네. 그러면 밑에는 33이 들어갈 거고요. 위에 I2 값은 좀 전에 구해놨어. 20이라고. 그래서 위에는 20이라고 들어가면 되겠네요. 결론은 33분의 20. 거의 뭐 30분의 20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3분의 2니까 0.6 정도 나오면 되겠네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1차 전류는 0.6A가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5번에서는 답을 1번하고 찍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넘어가서 이번에 26번 문제 가볼게요. 26번은 한번 바로 가보자고요. 전압과 유효 전력이 일정할 경우에 부하 역률이 70%인 선로에서의 저항 손실은? 하고 물어봤어. 그죠? 항상 우리나라 말은 은이나 는으로 끝나면 기회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다로 봤더니 다 70% 있을 때의 손실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런데 위에서도 하나 제가 접어드렸습니다만 역률이란 놈은, 손실이란 놈은 역률 제곱의 반비례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70일 때의 손실을 먼저 구해본다면 역률 제곱의 반비례니까 0.7 제곱분의 1일 때를 구하면 됩니다. 누굴 기준 잡아서? 누굴? 90%였을 때. 그러면 P의 91대 손실. 다시 말하면 요 놈은 얼마 나올 거냐면 0.9 제곱분의 1일 때와 같은 거잖아. 그죠? 그러면 가까운 데 곱해 분모, 멀리 곱해 분자가 될 거니까 얘는 이렇게 나오겠네요. 0.7분의 0.9 요 놈의 전체 제곱. 그죠?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70%일 때가 손실이 클까요? 90%일 때 손실이 클까요? 역률이 나쁠수록 크겠지. 그럼 1보다 크게 나와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요걸 갖다 여러분들이 제곱해서 돌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략 1.7 정도가 나오겠죠? 그 답은 나번이라고 잡을 수가 있겠죠. 자, 푸는 요령은 이렇습니다. 다음에 27번 문제 가볼게요. 27번. 여기서는 절대 찍지 말아야 될 게 몇 번이었어? 26번에서. 1번과 3번을 찍으면, 그죠?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 옥상으로 올라가시라고.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절대 찍으면 안 돼. 자, 27번 들어갑니다. 삼상삼소식 송전선에서 L을 작용 인덕턴스라 하고 L 및 M은 대지를 필요로 하는 일선의 자기 인덕턴스 및 상호 인덕턴스라 할 때 이들 사이에 관계식 했는데 이건 기본식이에요. 우리가 작용하는 선로에 작용하는 작용 인덕턴스를 구해보세요 하게 되면 자기 인덕턴스도 있겠고요. 서로 간에 존재하는 상호 인덕턴스도 있는데 두 개를 합성하면 돼요. 합성.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합성하세요라고 하니까 플러스인 줄 아는데 식을 유도하면 항상 마이너스라고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합니까? 작용은 자기 마이너스 상호. 뭐라고? 자기 마이너스 상호. 항상 이 얘기를 해줍니다.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가 들어갈 게 바로 몇 번이냐면 나번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면 또 우리 수험생이 아니 왜 마이너스야? 라고 따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특별히 요것만 보여드리는 거야. 앞으로 이제 우기시면 안 되겠습니다. 만약에 삼상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삼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IA만큼의 전류 흘러가고요. 여기에 IB만큼의 전류 흘러가고요. IC만큼의 전류가 흘러간다 하겠습니다. 전류가 흘러가면 자기 셀프 인덕턴스도, 즉 자기 인덕도 만들어지지만 이웃한 놈의 쇠교 자속이 발생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쇠교자속이 존재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쇠교자속이 존재할 겁니다. 그러면 한 선에 유도되는 전압을 갖다가 구해보세요라고 한다면 지거에서 만들어지니까 오메가 L, 여기서 2라고 했으니까 2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IA만큼. 여기에 플러스 요 B 때문에도 만들어지니까 오메가 LM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곱하기 IB만큼. 다시 플러스 이 C 때문에도 만들어질 거니까 상호간에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오메가 LM에다가 IC만큼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우리가 다시 여기를 정리해보면 오메가 L2에다가 IA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서 오메가 LM으로 묶을 수가 있겠네요. 그럼 오메가 LM에다가 여기는 누구야? IB 플러스 IC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이런 공식이 하나 나오잖아. 평형일 때 IA 플러스 IB 플러스 IC 평형이라면 요 놈은 얼마? 제로가 나와야 되겠지. 그럼 다시 말하면 IB 플러스 IC가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IA가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0이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요 놈 대신에 나는 마이너스 IA란 놈을 적을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럼 공통인 거 오메가 IA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오메가 IA로 묶게 되면은 안에 들어가는 건 누구야? LE 마이너스 LM이라고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 마이너스 상호가 나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은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도 야 인처방 한번 해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테마는 오늘 빠르고 정확하게 갑시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이 아하 무조건 자기 마이너스 상호구나 라고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7번은 자기 마이너스 상호로 나와 있는 답은 나번이 될 것이고요. 다음에 28번 문제 볼게요. 자, 28번에서는 뭐라고 물어봤냐면 POP 효과가 또 나왔네. 우리 1차, 2차 할 때 또 나왔었지 않습니까? 자, POP는 껍데기 효과가 되겠습니다. 어디에서만? 교류에서만 발생할 건데 주파수가 높을수록 아니면 전선의 직경이 굵어질수록 아니면 전압이 높을수록인데 전압은 제곱에 비례해서 발생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들은 시험장 갔을 때 커지는 것만 찍으면 돼. 커지는 게 누구야? 비례란 얘기가 들어가면 답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가나 들어봤을 때 비례라고 되어 있는 거는 무조건 1번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 정도는 출제자가 무조건 맞춰주세요라고 내는 거예요. 다음에는 옆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9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풀어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의 갈증이 해소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갈증이 좀 해소됐으면 좋겠는데, 막 너무 답답할 때, 어렸을 때 제가 막 너무 속이 답답하면, 왜 이렇게 답답하지? 좀 뻥 뚫리는 걸 먹고 싶어. 그래서 콜라를 먹고 뭐 사이다를 먹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정도 나이가 지나다 보니까 막 답답할 때 맥주를 찾게 됩니다. 세월의 흔적이랄까? 그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맥주 같은 스타일이 좀 됐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좀 갈증이 해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에 29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29번. 한 상의 대지 정전 용량 값이 0.5 마이크로페러, 주파수가 60Hz 삼상 송전선이 있습니다. 이 선로에 소호 리액터를 설치한다면 소호 리액터의 공진 리액턴스라고 나온 거예요. 자, 소호 리액터를 갖다가 설치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변압기 3마리가 Y결선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선로가 이렇게 있어요. 삼상이 현재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대지면이 될 건데요. 나는 여기를 갖다가 연결해가지고 여기다가 누굴 설치했다는 얘기야? 코일을 하나 설치했다는 얘기입니다. 즉, 오메가 L만큼. 근데 선과 땅 사이에도 전위차에서 C가 만들어질 거잖아. 이 C 값이 지금 얼마 나왔어요? 0.5 마이크로페럿이라고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소호 리액터 접지 시에 지락사고 나면 이쪽으로는 전류가 거의 못 간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쪽으로 갈 건데 이쪽도 못 가게 만들겠다는 얘기야. 어느 정도로 달아주면. 이쪽으로 못 가는 이유가 너무 커서 못 가. 그럼 얘를 달아줄 때 이만한 놈을 달아주면 아예 전류가 못 가겠지. 그래서 전류가 아예 없어진 거야.
그래서 요놈과 요놈 사이즈가 같아지는 거죠. 허수부가 같아서 0이 됐다. 공진이라고 합니다. 공진. 그런데 두 갈래상 쪼개지니까 병렬공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공진 임피던스 구하라는 얘기인데 세 마리를 포함하니까 얼마가 나와야 돼? 3 오메가 C분의 1하고 얘하고 같아지면 되는 겁니다. 원칙은요. 원칙은 변압기 내부 리액턴스가 있다라면 스몰 XT만큼 있을 거 아니야? XT, XT. 이렇게 합친 놈하고 얘가 같아지는 거야.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얘는 없다라고 주어졌습니다. 그죠? 있으면 있을 건데 지금 없다라고 했잖아. 안 주어졌잖아. 그러니까 없는 거죠. 그럼 공진 상태로 간다면 결론은 오메가 L이란 놈하고 누가 같아지면 된다? 3 오메가 C분의 1과 같아지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한번 이제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3 곱하기 오메가는 뭐 파이 F야? 2파이 F가 될 거고요. C 값은 0.5 마이크로페럿이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분의 1 하고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죠? 산수 문제입니다. 0.5 맞나? 오케이. 그래서 계산하면은 대략 얼마 나와야 돼? 1775옴 정도가 나오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건 대략 3번이다 라고 우리는 맞출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30번 문제 갑니다. 자, 30번. 배전솔의 전압을 3kV에서 6kV로 승합하면 여기까지 끝. 밑줄. 자, 전압이 어떻게 됐냐면 3kV였는데 얘를 갖다가 6kV로 승합공사하였어요 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만 갖고 벌써 찾을 수가 있겠어. 아하, 전압 V가 몇 배가 되었나요? 2배가 되었다라고 주는 거죠. 그랬을 때 전압 강하율 하고 나왔어요. 전압 강하 동그라미 빵 칩니다. 우리 공식 중에 보면 뭐가 있었냐면 이 전력 손실이나 아니면 전선의 단면적이나 아니면 전압 강하율 엡실론 이 세 마리는 모두 다 어떻습니까? 전압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이런 공식이 하나 있었죠. 그래서 전력 손실도 전압 제곱에 반비례, 전선의 단면적도 전압 제곱에 반비례, 전압 강하율도 전압 제곱에 반비례. 따라서 지금 나오는 문제는 요거에 대한 얘기가 될 거야. 요거. 그죠? 그러면 전압이 2배 됐으니까 2만 넣어주면 될 거 아니야. 결론은 몇 분의 1이야? 4분의 1배가 나온 게 바로 답이란 얘기죠. 그래서 4분의 1배라고 나와 있는 몇 번이 있습니까? 바로 나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번을 답을 체크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31번 문제 가볼게요. 31번. 계통의 안정도 증진 대책 아닌 것. 우리 안정도 증진 대책 밑줄 치겠습니다. 우리 안정도 증진 대책은 어떻게 하는 게 대책입니까? 항상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작고 아니야. 작고 아니야. 잘못 나왔습니다. 자, 안정도 증진 대책은 무조건 작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줄이고 세 번째가 없애자라고 했던 것이 바로 안정도 증진 대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 했냐면 안정도 증진 대책은 무조건 작게 줄이고 없애면 대책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또 다른 얘기로 뭐라 했냐면 그렇다면 클수록 좋은 것만 외워봅시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 클수록 좋은 거 첫 번째 누가 있나요? 바로 단락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뭐가 있나요? 복도체 방식이 되겠습니다. 내지는 다회선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회선 아니면 먼회로 방식, 재회로 방식을 채택합니다. 그래서 클수록 좋은 것들이 주로 많이 나왔던 것들이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를 봅니다. 31번을 봤을 때 발정이나 변압기 리액턴스를 작게, 리액턴스는 나쁜 놈이니까 작게, 좋은 얘기죠. 선로 회선수를 감소.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회선수를 많을수록 좋아요 라는 얘기가 되겠죠. 다회선 방식을 채택하는 겁니다. 안정도를 좋게 하기 위해선.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이 틀렸다, 나번이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나머지 중간조사 방식 채택합니다. 이거는 이제 전압 변동을 줄이는 대책이죠. 그 다음에 고속도 재회로 방식을 채택합니다. 이거는 계통해주는 충격을 경감시키는 대책. 그래서 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 이 다회선 방식을 써야 되는데 요거 하나 틀렸네요. 그래서 31번은 답이 2번이 될 것이고요. 32번 문제 가볼게요. 자, 32번도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를 했던 사항이에요. 이거는 조심하세요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어디서 말씀드렸냐면 8장 보호계정기 및 개폐장치 할 때 말씀드렸던 얘기예요.
개폐장치 할 때. 자, 배전솔로 고장 또는 보수 점검 시 정전 구간을 축소, 여기까지 밑줄치라고 제가 반드시 얘기했었거든요. 배전솔로에서 보수 점검 시 정전 구간을 축소할 때 쓰는 게 누가 있습니까? 라고 나오면 여러분들은 딱 세 글자만 찍으면 돼. 바로 누구야? 개폐기라고 찍어주면 되는 거죠. 개폐기. 이 개폐기라는 게 무부하 전류와 부하 전류까지 개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시험에서는 절대로 여러분들한테 부하전류 개폐할 수 있는 게 누가 있습니까? 라고 안 나온다 그랬어요. 항상 지금처럼 배전솔로에서 보수점검 시에 정전 구간을 축소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기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개폐기만 찍어주면 될 건데, 가나다로 봤을 때 개폐기라고 나와 있는 것은 바로 4번밖에 없겠네요. 답은 4번이고요. 다음에 33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33번. 배전솔로, 수전단의 전력 원선도의 전력 방정식이 PR의 제곱 플러스 가로열고 Q 플러스 400의 제곱 이꼬로 25만. 이거 우리 1차, 2차 문제 풀 때도 한번 나왔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 볼게요. 전력계통에서 가능한 최대로 공급할 수 있는 부하전력, 밑줄치입니다. 이게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가능한 최대로 공급할 수 있는 부하전력. 그러면 무효분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무효전력은, 그죠? 얼마입니까? 부하전력과 무효전력 두 가지 구하는 겁니다. 자, 공식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PR의 제곱 플러스, 가로 열고, 조상설비 QR, 여기 플러스 400, 요놈의 제곱, 이꼬르 25만이니까, 우리 1차, 2차 했을 때와 똑같이 500의 제곱이란 얘기죠. 자, 이랬을 때, 가능한 최대 전력을 공급하겠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얘가 없어지면 되는 거야. 얘가 없어지면은 최대 전력 공급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얘가 0이 될 수 있는 조건, 0이 됐을 때 첫 번째, 요놈은 얼마가 나와야 돼? 500이 나오면 될 것이야. 그죠? 그러면 얘가 0이 되기 위해서는 QR의 값은 얼마가 나오면 됩니까? 바로 마이너스 400이 나와야 없어질 거잖아. 그죠? 그래서 유효전력, 부하전력은 500이 됩니다. 가능한 최대 전력이니까요. 그래서 500과 마이너스 400이라고 되어 있는 답 몇 번? 1번 하고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 문제에서 뭐라고 썼냐면, 이 조상설비가 필요 없다라고 돼 있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가 없으니까 400이 나왔어. 그럼 300, 400, 500이 나와야 되니까 그때는 300이었잖아. 그죠? 근데 지금 문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부하전력을 가능한 최대로 하겠다. 그럼 얘를 없애는 거야, 이제. 요번엔. 얘가 없어져야 얘가 50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없어지려면 플러스 400이니까 마이너스 400이 나와야 된다. 이런 조건이 되겠죠. 33번은 답 1번 하고 잡아주시면 되겠고. 자, 34번 들어갑니다. 3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솔직히 틀려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물론 강조는 해드렸습니다만 틀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프란시스 수차 동그라미 빵 치겠습니다. 프란시스 수차. 34번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게 누굴 물어보냐면 이 특유속도라는 놈을 물어봐요. 특유속도. 우리 특유속도 기본 공식은 얼마 됩니까? NS는 N에다가 곱하기 H의 유효낙차의 4분의 5승분의 출력의 2분의 1승이라고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될 건데요. 이 특유의 속도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하면 유수와 러너와의 상대 속도라고도 우리 표현합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1m 높이에서 1kW의 전력을 얻는 데 필요한 회전수야. 그러니까 가상의 수차를 만들어서 1m 높이에서 이제 물을 떨어뜨리겠죠. 그래서 1kW의 전력을 얻는데 필요한 회전수. 이걸 갖다가 특유속도라고 합니다만 우리 고낙차로 올라갈수록 특유속도가 낮아집니다. 그죠? 낮을 수밖에 없죠. 왜? 고낙차로 올라갈 때는 좀만 떨어뜨려도 막 들어갈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펠턴 수차 같은 경우는 이 NS 범위를 보면 특유속도의 범위를 보게 되면 12번하는 커야 되고 23번한 자가 가장 작게 나옵니다. 이게 바로 펠턴 수차. 그러면 반동 수차에는 누가 있냐면 프란시스 수차, 사류 수차, 프로펠러 수차가 있을 건데 이 특유속도 범위를 보시게 되면 H 유효낙차 플러스 20분의 위에는 기본이 2만이 들어가요. 2만. 여기에 플러스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하나는 30짜리가 있겠고 또 하나는 40짜리가 있겠고 또 하나는 50짜리가 있는데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외우라고 할 때 뭐라고 외우라고 그랬냐면 프란시스 수차가 나오면 프란시스 수차는 바로 누굽니까? 프란다스계라고 혹시 만화 영화 아시나요? 프란다스계. 우리 형님들은 아실 것 같고
우리 젊은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재밌게 본 게 뭐 프란다스계였습니다. 그 프란다스계에 보면은 주인공 꼬맹이가 나오는데요. 파트라슈라는 강아지가 있어요. 그 개가 뭐를 하냐면, 그러니까 먼저 이 꼬맹이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자면 이름을 까먹었어요. 아로미인가? 아로미는 여자애인가? 아로미. 얘는 혹시 투투 개구리 왕눈이 나오는 애인가? 하여튼 거기에 이제 꼬맹이가 있었는데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그죠? 할아버지 밑에서 프란다스 그 파트라슈 개 한 마리 데리고 그 소 젖을 짜가지고 팔러 다니는 꼬맹이였어요. 너무 슬펐죠. 그래갖고 우리나라에서 얘기를 합니다. 야, 이렇게 너무 이 슬픈 영화, 만화 영화를 틀어주면 정설을 해야 할 수 있어. 그만 방송해. 라고 정지를 먹어요. 그게 바로 몇 회까지 방송했어? 30회까지 방송했어요. 그래서 프란시스 수차가 나온 거야. 프란시스 수차. 그래서 프란시스 수차가 나오면 아하, 30회까지만 들어갔구나. 그 다음에 사류 수차가 들어가면, 사자가 들어가는 사류 수차는 40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프로펠러 수차가 들어가면 5가 들어가잖아. 그래서 프로펠러 수차는 바로 50이 들어가야 돼. 프로펠러는. 자, 그랬을 때 프란시스 수차 물어봤으니까 프란다스계 30회만 들어가면 되는데, 자, 30회로 들어가다 보니까 두 마리가 들어갔어요. 그죠? 위에는 13,000이 있겠고 밑에 2만이 있겠고 하는데 위에 들어가는 게 2만짜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건 바로 여기서 4번밖에 없는데, 물론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저는 여러분들이 틀려도 괜찮은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닥 이렇게 중요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자, 다음에는 35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35번. 자, 35번에서는 정적 전압이 6600V Y결선입니다. 삼상이고요. 삼상의 동그라미. 발전기의 중성점을 일선 지락시 지락전류를 100A로 제한하기 위한 저항기로 접지하려고 합니다. 저항기의 저항값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저항값을 물어보고 있네요. 저항값. 자, 저항이라는 놈은 어떻게 구할 거야? 지락전류분에 전압을 갖다가 넣어주시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전류를 몇 암페어로 제한하겠대? 100A로 제한하겠다. 그 다음에 전압은 얼마 나왔습니까? 6600인데 그냥 쓰면 안 돼. 왜? 삼상이란 말이 들어갔잖아. 그럼 Y결선이잖아. 그럼 무조건 선간전압이죠. 그래서 6600이란 놈을 갖다가 뭔 3 나눠야 돼? 루트 3 나눠서 상전압을 넣어주셔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결론은 100 루트 3분의 6600 이렇게 계산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 2개, 0 2개, 루트 3분의 66 하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략 38 정도 나오겠네요. 답은 3번. 체크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36번 문제 가볼게요. 자, 36번. 수전용 변전설비 1차 측 차단기의 차단 용량, 밑줄. 1차 측 차단기 용량입니다. 우리 2차 측은 부하 용량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1차 측은 공급 측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공급 측. 그래서 공급 측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바로 몇 번밖에 없다? 3번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37번 문제 가겠습니다. 37번. 송전철탑에서 역섬락 방지, 밑줄 빵 칩니다. 역섬락 방지. 우리 역섬락이 뭐예요? 철탑 날개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합니다. 철탑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선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겠죠. 선로가. 자, 이때 대지면이 있는데 우리 철탑은 접지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몇 종? 1종 접지. 그래서 낙뢰가 말이야, 빵 치고 오게 되면 이놈이 접지를 통해 땅을 흘러나가야 돼. 그런데 이 저항값이 만약에 크게 되잖아? 그러면 낙뢰 입장에서는 가고 싶은데 요놈이 방해를 하니까 못 가. 못 가고 거꾸로 치고 올라가 버려요. 이걸 갖다가 바로 거꾸로 치고 올라간다 해서 우리 먼 섬락이라는 거야. 이게 바로 역섬락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역섬락. 그러면 이 역섬락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결론은 저항값을 줄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다가 길게 묻어주는 바로 무슨 지선이 들어가? 매설지선이라고 들어가는 거죠. 철탑의 접지저항값을 감소할 때 씁니다. 그래서 37번에서는 철탑의 접지저항값을 감소합니다 해서 답은 나번이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매설지선이다 라고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37번 얘기였고요. 자, 넘어가서 이번에는 38번 들어갑니다.
38번은 수차, 수력 발전에 대한 얘기가 될 건데요. 자, 조속기에 페이스 시간이 짧을수록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 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조속기가 뭔지 알고 가셔야 돼요. 조속기가 바로 수차 속도를 갖다가 조정할 때 쓰는 게 바로 조속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조속기에 페이스 시간이 짧다. 그러니까 빨리 동작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합니까? 라고 하는데, 우리 속도 변동률을 델타라 한다면, 무브화에서 돌아가는 회전수, 그 다음에 정격의 회전수, 마찬가지 정격의 회전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속도 변동률을 따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조속기의 동작이 빨라지게 되면 이 무브화 상태에서의 최고 속도로 올라갈 수 있는 범위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면 얘가 작아지니까 당연히 빼준 값이 작아질 거 아니야. 그래서 속도 변동률은 어떨 수밖에 없어요?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특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속도 변동률이 작아집니다라고 되어 있는 바로 답이 3번이 될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문제도 뭐 굳이 여러분들이 틀려도 되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이제 두 문제가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39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39번. 자, 39번에서는 주변 악기 등에서 발생하는 제5고조파 밑줄 빵 치겠습니다. 제5고조파입니다. 원래는 가장 큰 문제되는 게 몇 고조파예요? 3고조파입니다. 근데 3고조파는 다른 연유 때문에 잡혀버렸어. 그래서 그 다음 문제되는 게 바로 몇 고조파야? 5고조파. 이걸 잡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누굴 설치해? 바로 직렬 리액터를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직렬 리액터를 설치합니다. 해서 답은 1번인데, 항상 제가 이거 설명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리액터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리액터. 첫 번째 직렬 리액터 있었죠. 두 번째는 무슨 리액터도 있습니까? 병렬 리액터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누구도 있어요? 소호 리액터도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무슨 리액터도 있어요? 한류 리액터도 있겠어요. 그래서 리액터 종류는 크게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 우리 시험에. 그러면 직렬 리액터 하면은 제5고조파 제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병렬 리액터는 바로 무슨 T 현상 방지? 그렇지. 페란티 현상 방지라고 하는 거죠. 페란티가 뭐야? 우리 집보다도, 한전보다도 우리 집 전에 높아지는 현상이죠. 무브화 시. 누구 때문에? C 때문에. 그래서 C의 반대 L을 설치하면 되겠다는 얘기고, 소호 리액터는 바로 누굴 제거하겠다는 얘기야? 지락전류를 제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소호 리액터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류 리액터 하면 바로 누구 전류 제한? 바로 단락전류 제한이라고 하는 거죠. 단락전류 제한. 다른 말로 한다면 뭐라고도 해요? 차단기 용량 감소라고도 합니다. 같은 의미로 쓰이겠죠? 그래서 일단 리액터 종류가 4가지 있다는 거는 참고적으로 꼭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39번은 답 1번하고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끝으로 4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40번에서는 복도체에서 두 번의 전선이 서로 충돌하는 것을 방지, 여기까지 믿죠. 서로 충돌하는 방지하는 거 껴주는 게 바로 뭐야? 스페이서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3회차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여기도 보시게 되면 이제 발전 파트가 대략 한 3문제, 2문제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발전 파트가 조금 어려운 문제가 몇 개 있었습니다만 그건 버려도 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시 우리 마지막 기출문제 풀어보면서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